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의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 이상화입니다. 저는 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관에 대해 그 고조선 복식 문화는 되게 세부 주제예요. 그래서 세부 주제 그 고조선 복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는 그냥 그 고조선 복식 유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5가지 섹션을 나눠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 서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3번째, 4번째 보시면은 그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 연구를 진행하여 단군의 자손으로서 한민족 그 민족 공동체 구상이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조선 역사와 정신이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되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고조선 역사와 정신을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런 고조선의 그런 생활 양식과 그런 문화 양식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일제에 저항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죠. 이제 그러기에 그 김승학이라는 역사학자는 단군이 동이족의 첫 국가를 세운 국조이며 배달족의 혈연적 시조로 인식했다. 일제 강점기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단군의 후손으로 반만년을 이어온 단일 민족 감정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그런 고조선 역사가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독립운동 차원의 역사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 논문에서는 그 단재 신채호 선생, 배감 박은식 선생, 그리고 무원 김교원 선생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제 김교원 선생은 이제 신단시교로 되게 그 유명한 대종교로 이렇게 활동했던 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고조선 복식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조선 건국과 함께 우리의 결의가 형성되고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으므로 고조선 문명은 우리 문화의 원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물이 좀 주로 이렇게 무덤에서 주검과 함께 출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식 관련 부작물이 있기 마련인데, 좀 특히 이제 여성 무덤에서는 이제 바느질이나 방직과 관련된 유물들이 이제 부장되어 있잖아요. 그 유물들을 연구하여 당시 사회 발전의 단계와 문화 수준을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복식사 연구는 그 이제 출토 복식 유물과 그러니까 그림 자료를 좀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시각이 연구가 확장이 되어서 모두가 공감하지만 사실 실제 연구로 이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고고학적 발굴 유물에 관한 정보가 좀 어둡기도 하고 그 유물 해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우선은 고조선 자체가 그 홍산 문화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조선 문화가 홍산 문화를 연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옥기는 그 요령성의 흑룡화 유적과 강원도 고성의 문암리 유적에서 그리고 요령성의 수암과 함께 관전 일대 옥으로 만들었을 동아시아 최초의 옥고리가 세금문의 질그릇과 함께 출토가 되고요. 그리고 창원 그 신촌리 유적에서 구분 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옥 제품이 출토가 되고, 그다음에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에서 그런 직경 9.7cm의 옥환이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낮은시에서도 그런 긴 대롱 모양과 둥근 모양의 옥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홍산문화 옥기가 되게 다양하게 지금 제가 좀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이제 뛰어난 질로 보고 있는 수암옥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그 옥기 중에서 제품이 좀 제일 좋고 질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가죽과 모직물 그 가공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고조선에서는 그 이제 비가죽과 그다음에 붉은 그다음에 표본 가죽 그리고 누런 맑은 가죽 등과 같은 이런 중국의 그 예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매우 제품이 좋고 그다음에 귀한 상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적에서는 그런 짐승뼈들이 많이 출토가 되죠. 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조선 벽화에서는 이제 사슴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이제 사슴이 많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서는 그런 청동 장식의 빼곡히 달린 의복과 그런 가죽 신발들이 많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갑옷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식 기법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홍산문화 그 여신묘 벽화에서 그런 화려한 그런 기악 문양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고조선 복시 문화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복식은 모사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좀 절제된 장식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복식기에 다양한 재료로 만든 장식을 그건 단순 방법과 그다음에 사방 연속으로 이제 그 일정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홍산문화 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한 그런 패턴 무늬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고조선 복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관모 양식과 장식 기법의 우수성은요. 그 요령성 금서 사과돈 유적에서 그 금으로 만든 18cm 길이의 머리꽂이가 출토된 것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열이 높은 금속인 금으로 이제 머리꽂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복식 양식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가점 그 상층 문화 유적의 그 야광문 무적에서는 그 머리꽂이가 한 289개 그리고 청동 장식 단추 그리고 여러 모양의 청동 구슬이 모두 105개 정도 출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고조선 그 양식에서 머리에 쓰고 있는 절품을 제가 사진 자료로 준비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절풍은 사실 이게 신라 시대 때 그 쓰여졌던 절풍인데 고조선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동 양식의 그 장식 기법의 우수성은요. 그 동부여가 그 위치가 좀 북방이다 보니까는 기온이 매우 낮아서 큰 소매 그런 두터운 포를 좀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남녀 모두 포를 입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털을 사용해서 짠 것도 있는데 돼지털을 짠 것으로 이제 집 돼지털로 모직물을 짜는 시기도 뭐 중국보다 앞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돼지털로 이용해서 신발을 만들었다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그 돼지털로 이용해서 신발도 같이 신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그 위동 양식을 보시면은 그 고구려가 이제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뭐 고조선 복식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고조선에서도 이제 널리 사용했을 청동 장식 단추 또한 복식에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매진말을 보시면은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지는 복식 특징들은 이제 우리다운 문화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로 당시 복식의 그 양식적 독창성과 그 고유성을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실학자들이나 항일 투쟁기에 사실 저희가 그 단군이라는 존재가 사실 많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국군적 역사관을 가진 그런 사가들, 뭐
단재보 신채호 선생, 뭐 배관 박은실 선생, 그리고 무원 김교원 선생 같은 이런 사가들이 그 만주 지역을 좀 중시하면서 이제 민족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조선 문화. 더 나아가서 꼭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복식 문화도 많은 그런 관심의 과제, 연구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